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배울 함수와 방정식 단원에서 가장 심화된 개념 중에 하나인 이차함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일단 뜻을 알아야겠죠? 이차함수는요, 우리가 배웠던 함수인데요. 이때 이 함수식이 x에 대한 2차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차함수라고 합니다. 2차식이라는 것은 제곱이 포함된 식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y는 예를 들자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2차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2차 함수가 아닌 예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여기 첫 번째 건 보시면 뭐 2차항이 없으니까 절대 2차 함수가 될 수 없고, 두 번째 거는 이거는 분자에 있어야 되는데 분모에 x제곱이 있죠. 그래서 얘는 2차 함수가 아니고, 세 번째는 3차항이 있으므로 3차 함수지 2차 함수가 아닙니다. 2차 함수의 함수값도 1차 함수의 함수값이랑 내용이 똑같으므로 이 내용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볼 거야.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재밌는 파트거든. 봅시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x에다가 1을 넣으면 y가 몇 나올까? 1 나오겠지. 근데 어떤 수를 제곱하면 꼭 1이 나오는 게 있어. x에다가 1을 넣어도 되지만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1이잖아요. 똑같이 1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4가 나올 것이고, 3을 넣으면 9가 나올 것이고, 4를 넣으면 16이 나올 거예요. 이게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의 포물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프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2차 함수는 무조건 대칭 형태를 가지거든요. 지금 뭐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을 접으면은 어때? 왼쪽과 오른쪽이 나비 날개처럼 얘도 역시 똑같죠. 그때 이 중심이 되는 이 점을요, 우리가 뭐라고 한다?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꼭지점. 이때 이 기본 함수에서의 꼭지점의 좌표는 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대칭으로 생겼는데 여기 꼭대기에 있는 점은 꼭지점이라 하고, 이 점에서 얘를 반으로 접기 위해서 접는 선을 우리가 가상으로 하나 그어본다고 칩시다. 그 선은 이렇게 도도도도도도도 그어지게 되겠죠. 이 선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요, 축이라고 하고요. 이 축을 식으로 나타내는 게 축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축이 어떻게 되겠어? 요 세로로 긴 거. 이 축의 방정식이 뭐죠? 이 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좌표는 y값과 상관없이 뭐가 돼요? x좌표가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그래서 x는 0이 축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린 지금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봤지만은 예를 들어서 y는 2x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이 그래프가 점점 더 급격하게 증가할 거예요. 왜? 1,1이 아니고 이제는 뭐가 될 거야? 1,2가 될 거고요. 2,4가 아니고 2,8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늘어날 때 훨씬 더 y값은 빠르게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지. 이해가 돼요? 자, 근데 만약에 a가 음수야. y는 2x가 아니고 2x제곱이 아니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9. 쉽게 말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A 값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결정되게 되고요. 이 그래프가 얼마나 넓고 좁은지 폭이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336페이지의 4-1번 문제를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재 실려있는 문제 중에서도 기본 개념을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풀이 보고도 한 번 더 스스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자, 다음 중 2차 함수 y는 3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동그라미 쳐요. 공부 잘하는 사소한 비법입니다.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할 때. 자, y는 3x제곱이에요. 우리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 일단은 x가 0이면 y도 0이겠죠. 붙어있는 게 없잖아. 그치? x가 1이면 y는 몇이겠어요? x제곱이 1이니까 y는 3이 나오겠지. 3 곱해서 x가 2면요 2의 제곱에다가 3 곱해야 되니까 4 곱하기 3, 12가 나오고 3이면요 9에다가 3 곱해서 27 나오고 와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2차 함수가 나오겠네요. 됐나요? 이때 꼭지점의 좌표부터 한번 보죠. 꼭지점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얘를 반으로 접을 때 그 가운데 오는 점이에요. 이름도 꼭지점이잖아. 이 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형태에서는요, 꼭지점이 뭐가 나오니까 0,0이 꼭지점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얘는 답이 아니고 2번,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이건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게 아래로 볼록한 거야? 위로 볼록한 거야? 그래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겠죠. 이건 아래로 볼록이죠. 이거를 위로 볼록이라고 하면은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x축의 대칭이다. 이거 낚이기 쉬운 문장입니다. 이차 함수는 대칭성을 가진다고 했어요. 나비 날개를 접었다 편 것처럼. 이때 꼭지점을 기준으로 어떤 접기 위한 가상의 선을 도도도도도 그으라고 했습니다. 그놈이 바로 축의 방정식이 되겠고요. 근데 이 축이요, x축이니 y축이니 y축이잖아. y축, 세로축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x축의 대칭이 아니고 y축의 대칭이 되겠죠. y축을 기준으로 반 접었다 펴면은 모양이 똑같잖아. 그쵸? 그 다음에 제 3, 4분면, 4, 4분면 지난다.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너희들이 뭐 오른손잡이가 많다고 가정하고 밥 먹을 때 배고프면 어디로 먹어? 오른손으로 제일 먼저 먹지.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 왼발, 오른발 어디야? 여기가 1, 4분면이고 오른손으로 먹다가 어디로 먹어? 왼손으로 먹겠지. 발로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 4분면이지.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1, 4분면, 2, 4분면을 지나는 거죠. 3, 4분면, 4, 4분면 지나는 거 아닙니다. 1, 2, 3, 4 다 틀렸네. 자, 5번 볼게요. x가 0보다 작을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거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1차 함수에서도 그랬고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면요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가는 모양이 나와요. 자, 근데 이 그래프에서요 오른쪽 위로 가는 모양이 어디에서만 나오고 있냐면 여기 빗금친 1, 4분면에서만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요 그래프가 왼쪽 위로 가잖아요. 자, 이거를 이해가 안 되면은 제가 식을 대입해갖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는 3x제곱이죠? 여기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볼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죠. 걷다가 3 곱해요. 4, 3, 12죠. 이번엔 마이너스 1을 넣어볼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이고 걷다가 3 곱해서 3 나오죠. 마이너스 2를 넣었더니까 더 큰 값이 나왔고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까 더 작은 값이 나왔네.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값이 증가하면 증가했죠? y값은 위로가 내려가 쭉 내려가잖아. y값은 감소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2차 함수의 개념을 완벽하게 다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2차 함수 그래프 아까 우리가 배운 기본형을 요리조리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2차 함수를요 y축 평행이동 시킬 거예요. 2차 함수 y는 a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킨다. 아까 평행이동이 뭐라 그랬지? 그대로 들어서 한 칸씩 혹은 두 칸씩 q 칸씩 옮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자, 이거를 좌표 평면에서 그대로 들어서 이렇게 세 칸씩 띄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y는 x제곱 더하기 3의 그래프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요, 꼭지점의 좌표가 원래 0,0이었는데요. 이번에 3만큼 이동했지 0,3이 될 것이고요. 요점이 될 거 아니에요. 축의 방정식은 우리 x축의 방향으로, 즉 좌우로는 하나도 흔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x는 0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세로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게 아니고 가로축, 그러니까 좌우로 평행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x축 평행이동을 해볼 겁니다. 이차함수 y는 a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야, 근데 우리 평행이동할 때 y축으로 옮길 때는요, y축으로 3만큼 옮길 때는 y는 ax 제곱 플러스 3이었잖아요. 플러스 3. 근데 x축으로 3만큼 옮길 때는요, y는요, x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3이 아니고 마이너스 3을 넣어준다는 거에 주의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차함수 y는 ax 마이너스 p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p 제곱의 그래프는 p만큼이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것이지 마이너스 p만큼 평행 이동한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프 있을 때 원래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우리는 x축의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3만큼 옮길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원래 0,0이던 점이 어떻게 바뀐다? 3,0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지점의 좌표 중에서 아까는 요 뒤에 게 바뀌었으면 이번에 앞에 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아까는 세로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축이 변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이 축, 중심축 자체가 변하게 된다. x는 3이라는 축을 기준으로 반을 적어야 대칭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은 이 뒤에 나오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뒤에 나오는 애들은요, x축으로도 y축으로도 다 평행이동 시킨 애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형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얘를 x축의 방향으로도 옮기고 y축의 방향으로도 옮기는 그런 놈들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꼭지점의 좌표도 변하게 될 것이고, 축의 방정식도 x축으로 옮긴 만큼 도도도도도 변하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1-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하면은 점 3,m을 지난대. 그러면은 얘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한번 먼저 시켜보겠습니다. y축으로 이동할 때는요, y축 방향으로 그냥 들어 올리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더하기 2. 이놈이 이동 후의 식이 되겠죠. 자, 근데 이 식이요, 점 뭐를 지난다고? 3,m을 지난대. 3,m. 근데 m의 값을 구하래. 아, 그러면은 우리는 식을 알고 이 식의 x좌표가 뭔지 아니까 y좌표를 구하려면은 뭘 하면 되겠다? 둘자 대입하면 되겠다. x에다가 뭐를? 3을 대입하면은 이때 y좌표인 m을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3을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2가 바로 이때 y가 되는 것이니까 얘는 찍찍 없어지고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이거를 제가 그래프에다가도 한번 그려주도록 할게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x제곱이다 하면은 이렇게 완만한 형태,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지. 근데 이놈을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해.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우리가 들어 올려봅시다. 그러면 대충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이때 점 3,m을 지난답니다. 그러면은 3이 어디야? 대충 한 이제 요쯤에 있을까요? 3. 이놈을 이 그래프에다가 뿅 하고 넣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함수 기계에다가 x값을 뿅 하고 넣는다고. 그러면은 뭐가 튀어나온다?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온다. 자, 지금 아까 처음 방법은요, 이 문제를 제가 식으로 풀어드렸고, 지금은 이 식이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는지 좌표 평면 위에 그려드렸습니다. 이 두 개를 항상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y는 ax 제곱, 이걸 이차함수의 기본형이라고 했고요. 이놈을 x축으로 그 다음에 y축 평행 이동시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 y는 a x-p의 전체 제곱 더하기 q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를 정리하면 굉장히 좋은 장점이 뭐냐면 이게 기본형에서 x축으로 뭐만큼? p만큼 이동했구나. y축으로 q만큼 이동했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이차함수를 좌표 평면에 그렸을 때 뭐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이때 요 꼭지점의 좌표가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고? 이게 p, q가 되고요. 축의 방정식은 x는 p가 되고요. 이런 성질들을 자연스럽게 이 식만 보고도 바로 도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 지금 여기 교재 나오는 거 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써드린 식이랑 모양이 다르잖아. 이렇게 하면은 PQ, 이거 꼭지점 뭔지, 축의 방정식 뭔지 이런 거 다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한 방에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식을 이렇게 보기 쉬운 형태로 바꾸는 작업, 이걸 할 겁니다. 이게 오늘 배울 마지막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집중을 가지고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막 어렵게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 뭐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 c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식을 다 외울 거예요? 외울 수가 없습니다. 외우려면 외워도 돼요. 외워도 되는데 이걸 맨날 적용시켜서 풀기는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예제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않은 식을 깔끔하게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랑 축의 방정식을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지 이거를 지금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봅시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는 식이 있어요. 자, 우리 아까 2차 방정식 풀었을 때 완전 제곱식을 사용해서 식을 정리하는 방법을 잠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 형태로 식을 만들 때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거 2차항과 1차항만 살려라. 상수항은 일단 생각하지 마. 일단. 자, 그러면은 이놈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완전 제곱식을 떠올려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4x 이걸로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뒤에 플러스 4가 붙어야겠지. 그쵸? 그러면은 이놈이 결국 뭐예요?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잖아. 근데 여기에는 플러스 4가 없는데요, 선생님? 신경 쓰지 마. 일단 신경 쓰지 말고 강제로 얘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강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근데 원래 식은 뭐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3이라고 쓰는 대신에 4 빼기 1이라고 나눠서 써봅시다. 3이랑 4 빼기 1이랑 똑같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만 써도 여러분 놀라운 효과가 나옵니다. 얘네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지금 다시 써볼게. y는 x-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겠죠? 요 3을 4-1이라고만 나눠 썼다니까 이렇게 정리하기 어려웠던 식이 한눈에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 요 두 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식이 바뀐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한 번에 안 와닿는데 이렇게 적어보니까 여러분 꼭지점이 뭐야? 2,1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2, 마이너스 1 그쵸? 그래서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뭐야? x는 2가 되겠죠? 이 점은요 2,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알아보기 어려웠던 이런 식들을 어떻게 이렇게 고칠 수 있는지
그 비결은 뭐다? 완전 제곱식을 떠올려라. 완전 제곱식을 떠올릴 때, 완전 제곱식 할 때 팁이 뭐다? 상수항을 일단 무시해라. 2차항과 1차항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완전 제곱식. 이걸 써놓은 다음에 상수항은 알맞게 여러분들이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3이면 뭐 4 빼기 1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식을 묶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아까 1차 함수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2차 함수의 식 구하기. 지금까지는 우리가 2차 함수의 식을 먼저 주어졌으면은 그 식을 보고 꼭지점의 좌표가 뭔지, 축의 방정식이 뭔지 구하는 과정을 지금까지는 함께 했다면 이번에는 꼭지점이나 뭐 한 점이나 아니면 축의 방정식 이런 걸 줬을 때 어떻게 역으로 이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 PQ와 다른 한 점이 주어질 때 꼭지점의 좌표를 줬다는 건요 2차 함수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 쉽다는 겁니다. 왜? 꼭지점을 알면요 P랑 Q는 아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예제를 볼게요. 자, 꼭지점의 좌표가 2,5래. 그러면은 x-1이 제곱 더하기 5겠네요. 그리고 점 1,1을 지난대요. 그러면은 요 남은 식 중에서 x 자리에다가는 1이 1,1 지나잖아. y 자리에도 1이 들어가게 되면요 남은 a는 저절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차함수의 식이 이렇게 a가 -4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식을 풀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꼭지점의 좌표를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이차함수의 식에서 바로 여기 꼭지점의 좌표를 x 빼기 p, x 더하기 q, 또 p, q에다가 대입하면은 바로 이렇게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아까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어. 축의 방정식과 서로 다른 두 점이에요. 축의 방정식과 서로 다른 두 점. 이때는 우리가 식을 어떻게 놓아야 되느냐? y는 a, x, 축의 방정식이 2래요. x는 2래요. 그러면 x-2가 되겠죠?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y절표 알아 몰라? 모르잖아. 이때는 여기다가 q라고 써야 되겠지. 아까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아까는 요 q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q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두 점을 준 겁니다. 아까는 점 하나 줬는데. 그래서 여기 두 점, 2,0, 5,3을 줬죠. 얘들을 하나씩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앞에가 뭐가 되겠어요? 0 되겠네? 근데 y도 그때 0이야. 그럼 q도 뭐가 되겠어? 0 되겠죠? 하나 대입했더니까 q 값을 하나를 더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q는 뭐다? 0이다. 됐어요? 그럼 0이니까 이거 굳이 써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5,3을 지나니까 이거 역시 대입을 합니다. 5 넣으면 5 빼기 2의 제곱이니까 9a가 나오고요. 이게 바로 3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a는 뭐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보다는 대입을 2번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한 번 더 복잡해진 거예요. 마지막 유형입니다. 마지막 유형이 바로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질 때예요. 여러분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게 뭐냐, 문제를 못 푼다는 게 아니고요.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지면요 빠르게 푸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전부 다 대입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도 친절히 나와 있어요. 세 점의 좌표를 각각 대입한다. 뭐 이거는 축의 방정식도 모르고 꼭지점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을 간편하게 먼저 만들 수가 없어. 그냥 y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에다가 이 점들을 하나하나씩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따로 풀어드리진 않을 건데 전부 다 계산이에요. 이런 문제를 많이 맞추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비슷한 문제, 반복되는 문제들을 꾸준히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 문제, 우리가 함수 단원에서 마지막으로 풀어볼 문제 하나 풀고 설명을 끝내도록 할게요. 352페이지에 6-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차 함수 y는 3x제곱 빼기 6x 더하기 4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라. 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 그래프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얘를 또 평행 이동을 하라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그래프를요 어떤 식으로 바꾼다? 우리가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
이런 식으로 먼저 바꾸고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도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먼저 고쳐서 평행이동한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꼭지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좌표가 이렇게 있어. 우리가 이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의 꼭지점이 0,0이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평행이동을 시킨다고 합시다. X축으로 평행이동 시키고요. Y축으로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요. 그러면은 여기가 뭐가 되겠어? 평행이동한 데는 P, Q가 될 거 아니에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은 기본적으로 0,0의 꼭지점이 P, Q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이 식을 바꾸는 것보다 이 식을 꼭지점을 알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꼭지점을 평행이동시키는 게 훨씬 더 빨리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설명했던 완전 제곱식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 어려운 식인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의 그래프를 한번 꼭지점을 바로 알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y는 3으로 묶습니다. 3으로 이렇게 묶으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수함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완전 제곱식이 뭐야? 인수분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요. 이게 그럼 뭡니까?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쵸? 여기에 상수가 뭐가 필요하지? 더하기 1이 필요하죠.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줬고 더하기 1을 우리가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뒤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줄 겁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한 가지.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건데 여기 x제곱 앞에 개수가 지금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은 지금 3으로 묶여있는 괄호 안의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하기 1을 괄호 안에서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하기 1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괄호를 다 풀고 나면 더하기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괄호 바깥으로 나갈 때는요. 마이너스 3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조금 불편하다 칩시다. 개수에 항상 주의할 것. 그래서 개수 안에서 더하기 1을 해줬으니까 이게 실제로는 3이고 그러니까 빼줄 때는 개수 바깥에서 빼주니까 마이너스 3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상수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4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식을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y는 3으로 묶고 x-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그럼 됐다. 우리 아까 이 함수의 꼭지점도 몰랐는데 이제 이 함수의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다? 1,1이다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은 평행이동할 때는 꼭지점을 먼저 평행이동하라고 했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여기 지금 1,1 여기에 그래프가 있으면요. 얘를 어떻게 하라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왼쪽이죠. 수직선에서는 x축의 경우에는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왼쪽으로 1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은 위로 갈수록 커지니까 이쪽으로 3만큼 이동해야 되죠. 그러면은 꼭지점이 요 자리에 찍히게 돼요. 요 자리가 뭐가 되죠? 1,1인데 여기서는 1 감소, 여기서는 뭐죠? 3 증가가 되겠죠. 꼭지점이 그러면은 기존에 1,1이었는데 이번에는 몇 콤마 몇이 되는 겁니까? x축은 하나 줄었으니까 0이고 y축은 3 늘었으니까 0,4가 바로 이 새로운 놈의 꼭지점이 되겠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아마 중학수학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서는 가장, 식을 다루는 내용 중에서는 가장 어려워요. 도형 나오고 이런 기하 파트에서 더 어려운 문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뭐 2차 함수 나오고 방정식 나오는 파트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파트니까 이 파트 너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도 이거 굉장히 어려워했어. 그러니까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좀 달려봅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놈의 꼭지점이 어떻게 바뀌냐? y는 3, x인데요. 1만큼 감소했잖아. 그래서 꼭지점이 0,4가 됐지.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x 빼기 0인 거야. 그러면 굳이 0 써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3x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y 어떻게 돼요? 0,4가 됐으니까 그냥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놈을 먼저 어떻게 바꾼다? 꼭지점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바꾼다. 무엇을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앞에 개수가 붙었으니까 괄호 안에서는 1만 더해도 이게 실제로는 개수 곱해서 3 더한 거니까 뒤에 빼줄 때 3 빼줘라. 그 다음에 꼭지점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정리가 되면은 이 상태에서 평행 이동을 시켜라. 그러면은 그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답을 보시면은 y는 3x제곱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랑 방정식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등식, 연립방정식, 순서상과 좌표, 함수까지 많은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개념 설명하고 문제 하나씩 풀어드렸던 거, 그리고 지금 교재에도 엄청 좋은 문제가 많이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집에서 스스로 학습하면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바탕으로 문제를 복습하고 다시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학 실력이 무럭무럭 쑥쑥 늘어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더 재밌는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